이번 주 아마 되게 바쁘셨을 것 같은데 FOMC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뉴욕에서도 네,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한번 뭐 분위기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저희들 말로 장이 섰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은행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그동안 CPI뿐만 아니고 각종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조금 많이 바쁜 한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전년 대비 5%를 기록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1.5%를 하회하고 있고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또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연준의 얘기를 신뢰한다고 봐야겠죠? 이런 분위기는요? 네, 정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연준이 미리 예방 주사를 놨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연준의 시각을 믿는 분위기가 확연한 것 같고요. 연준이 이제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 좀 저희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그런 통화정책 방향을 들고 나와서 포워드 가이던스 일종의 선제 안내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안도하면서 지금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채 시장은 CPI 발표 이전에 10년물 기준으로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1.43%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지점장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채권 금리라는 건 일종의 할인율입니다. 지금 백화점에서 할인율이 낮으면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할인율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 채권 시장에서 조금 이견을 나타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 가운데 알리안츠도 상당히 그 볼륨이 큰 채권 운용 기관인데요. 여기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이클 리델이라는 분은 지난 4월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이 영어 원문으로는 벙커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지에 있는 시장 용어인 것 같습니다. BONKERS 그래서 벙커스라고 지금 표현을 하던데요. 미국 시장은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 금융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방식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지난주에 그 지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전문가들이 더 많이 분석을 하시겠지만, 언론에서 지금 각종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른바 그동안 저희들이 그 중앙은행이 철칙으로 생각했던 테일러 준칙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테일러 준칙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성장률 갭하고 인플레이션 갭 그에 대한 부분을 가정치를 부여해서 이제 금리를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런 부분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연준이 지난 3월에 공개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연간으로 6.5%입니다. 근데 연준의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요. 이게 7%에 이를 거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 7% 이건 개도국이나 가능한 그런 성장률이고요. 지금 잠재 성장률은 각국이 그렇게 그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미국 잠재 성장률을 한 2%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이 GDP 갭은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장치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진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시장에 이제 연준이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알리안츠 고문이시고 예전 그 채권 운용사로 아주 유명했던 핌코 전 CEO였던 그 에리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연준이 마치 변호사처럼 행동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속담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분들은 자신들의 근거가 좀 부실할 때도 100%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그 의뢰인들한테 심어주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연준이 100%라는 그런 확신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진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는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캐나다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걸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그 비전통적인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는 다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주요 요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본 투자 자금이 월거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에서도 일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을 이미 많이 봤습니다. 이미 채권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YCC도 경험했고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물론이고 일본은 심지어 일본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일본 정식 상장 지수 펀드 직접 사주는 방법으로 지금 시장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은 시장의 응석에 결국은 굴복할 거다. 그래서 그 중앙은행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미국채에 대한 그런 베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채권 시장은 그나마 스스로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과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이라도 나오는데 저희들 보면 최근의 장세를 보면 뭐 10배는 뭐 우습고 100배나 오른 종목도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시 상황이 좀 중앙은행의 돈 장치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파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채권 시장이 완전히 뭐 자기네들끼리 노는 갈라파고스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뭐 충분히 뭐 이성적으로 분석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중간에서 너무 채권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렇게 본 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즉 채권 시장은 이미 6월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의 그런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주장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연준 FOMC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낸 점도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준을 신뢰하고 싶은 것인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자산이 다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통은 악재로 해석돼야 될 부분을 호재로 인식하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그 트리거, 그러니까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임금 인상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최대 외식업체 가운데 하나인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자사가 직접 채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상당 부분 높여주고 있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인력을 수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아이러니한데 신규 고용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확산된다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좀 더 장기간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번 주 역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의 기준금리 결정일 텐데요. 연준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최근에도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약간 군불대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로 월가 근처에 계신 우리 특파원님께서는 어떻게 요즘 월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지 월가의 컨센서스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중앙은행의 화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제 명시적이고 똑부러지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 하는 부분은 더 이상 덮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이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테이퍼링을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로버트 카플란 같은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제 좀 높은 금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논의가 시작된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겁먹지 마라 라고 하는 연준의 스탠스는 그대로 강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파원님, 사실은 지금 상반된 두 자산,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모두 강세를 보여주는 이 상황은 사실 해석할 방법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올라간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레포의 양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주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돈을 빼는 행동을 연준이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나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면 출연진들이 상당한 내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현장에 있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시장을 잘 분석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을 연준이 충격을 덜 주고 이제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한 기조는 지금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기간이 일시적이냐 기조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있다. 그리고 모두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은 코어 인플레이션은 저희들이 가격 변동 요인이 큰 연료 부분 등을 제외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상당 부분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연준이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뉴욕 연은의 그런 전망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방준비은행 중에서도 뉴욕이 상당히 위상이 높습니다. 총재께서 지금 7%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율로 따지면 큰 변화는 없겠지만 여하튼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특파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옛날 네네. 과거까지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제 잽이 날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로버트 네네. 카플란 총재도 그렇고 부의장도 그렇고 네. 또 어디죠? 그 다른 분 한 분까지 해서 한 세 분 정도가 살짝 매파로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일종의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 조직된 행동일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냐 하는 궁금증이 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시장에서 나온 게 없나요? 시장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 연준보다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잭슨홀 미팅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인데요. 그 잭슨홀 미팅부터 아마 연준이 테이퍼링의 그런 신호를 주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이게 지난해에는 버추얼로 열렸는데 이번은 대면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테이퍼링 신호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 행사를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면요, 특파님. 저희가 네. 일부에서 자료를 봤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로 따져보면은 잭슨홀 연설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오히려 뒤쪽으로 네네. 10월, 12월 아니면 네네. 내년 이쪽의 비중이 훨씬 네. 더 높게 나와요. 월스트리트에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네네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민되는 건 뭐냐면 월스트리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믿어도 너무 믿는 거 아니냐 하는 것. 아니면 그 월스트리트의 전망이 실질적으로 연준의 속마음을 잘 꿰뚫고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나요? 네, 지금 현재로 보면 저는 그걸 월가의 바램으로도 좀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모든 것에 랠리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논의가 이연될수록 뭐 채권 시장이 얻는 이익도 더 높을 거고요. 지금 이 호시절을 더 오래 누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경제 지표를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고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이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착시 효과가 있다면 이건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미 임금 인상이 기조적으로 시작이 됐고 특히 이게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까지 결합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용 쪽에서도 좀 디맨드 풀 압박이 좀 심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일부 연은 관계자들이 이견을 표시하고 단일 대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일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그래도 최대한 늦출 거야라고 하는 연준이 약속은 지킬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말 바꾸기 했던 부분은 뭐 앞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말 바꾸기를 했던 선례도 있었고요. 결국은 테이프 텐트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던 상황에서 벤 버냉키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는데요. 이번도 시장은 계속 대비하고 우려하는 게 연준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칭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현장에 계시니까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달 네네. 연속 고용에 대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전문가들이. 빗나가도 네. 너무 많이 빗나갔는데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니까 재난지원금 받을래 아니면 나가서 일해서 월급 받을래 따져보니 나가서 일하면 애도 키워야 되는데 애 보육비용 따로 들고 그다음 또 나가서 일하는 시간 빠지고 그러면
좀 덜 받더라도 재난지원금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런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현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재난지원금이 끝나는 그 시점, 그러니까 한두 달 더 있다가 시점에는 갑자기 고용이 빵 증가하고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임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 갑자기 고용 쪽에서 쇼크 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증폭시키면서 놀래는 그런 상황도 상정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고용이 이렇게 낮은 상태가 유지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 갑자기 한꺼번에 늘어날 거로 보세요? 서서히 늘어날 걸로 보시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분석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문을 하다 보면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일 처리가 서툴러서 답답한 경우를 많이 당하곤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현장에서는 일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 속에 답이 있듯이 갑자기 고용이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G7 정상회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뭐 백신, 저탄소, 최저 법인세율 논의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압박도 이 과정에서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지금 방금 제가 열거한 이슈들 또는 그거 말고도요. G7 정상회의 의제 중에서 미국에서는 어느 거에 대한 주목도를 제일 높이 보고 있나요? 뭐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의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백신을 10억 회분 이제 기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그 기부를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 정상화에 도움이 될 테고요. 그게 그 환율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부분을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지오의 그 닐 존슨이라는 분은 지금 이 관련해서 어느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일 거냐고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백신이 정상적으로 보급되고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그런 통화가 국가의 통화가 결국은 강해질 거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원자재 통화는 결국은 달러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일 거다. 그래서 백신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백신이 좀 제공되는 것 그런 부분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께서 뭐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언급을 쭉 해주셨어요. G7이라는 큰 글로벌 이벤트도 말씀해 주셨고 FOMC라는 금융시장의 커다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들 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테마,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FOMC가 워낙 커서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미 주택 가격, 건설협회에서 NAHB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월에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 미국도 워낙,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지금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버트 실러 지금 예일대 교수 같은 분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 지난 100년간 그 자료를 봐도 집값이 지금처럼 높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건 단지 중앙은행의 정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2년 전이었던 2003년하고 좀 유사하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미국 주택 가격 지수도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변수 가운데 하나인 듯 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모두 다 정통하시겠지만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밈 주식인 것 같습니다. 밈은 상당히 지금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이 워낙 커서요. 일부 전문가들은 펀더멘탈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급등락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 좀 특이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파자임이라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덴마크의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그 티커도 좀 두 개가 있더라고요. ORPH라고 다른 회사가 또 있던데요. 이 회사가 한때 1387%는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오른지 지금 회사에서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 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주가가 급등을 어떠한 변화도 우리는 없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런 지금 밈 주식은 게임스탑이나 AMC,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밈이 이제 고전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회사인 컨텍스트 로직이라는 회사하고 클리블랜드 클리프 같은 회사도 지금 밈 주식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밈 주식의 트렌드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눈여겨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뜨거워서요. 이 부분도 이번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특파원님, 어떻게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아주 알토란 같은 정보들 쭉쭉 채워주시느냐고, 잠도 못 주무시고 시차 적응도 못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1부부터 계속 지켜봤는데요. 출연자분들 뿐만 아니라 진행도 너무 매끄럽게 잘해주시고요. 이게 투자 정보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항상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꽉 찬 소식으로 찾아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